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네이크시티 빠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빠푼 사장님과 함께 사실 이제 뭐 가볍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편집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사장님과 함께 우리 파충류 판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이 영상은 어떤 뭐 대중을 노린다기보다 마니아분들 사이에서 또 이제 파충류를 사랑하는 파충류 판에 관계된 어쩌면 아니 뭐 어쨌든 파충류 판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신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사실 우리 사장님께서도 10년 이상 파충류 업계에 근무를 하셨고 파충류 업계에 어떤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충류 카페를 하신 분이라고. 네, 이제 제가 20살 때, 21살 때 그쵸. 카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파충류 카페라는 타이틀을 처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국내에서 가장 큰 스네이크 브리더라는 지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신 만큼 이런저런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상보다는 라디오 듣듯이 그 뭐 팟캐스트 듣듯이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떤 얘기부터 우리가 한번 다뤄볼까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반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건 좀 바뀌고 개선이 돼야 되고 저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너무 빠른 상업적인 텐션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들 어떤 곳을 지칭해서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이란 게 좀 있잖아요. 네. 이게 샵을 차리고 브리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미 너무 쉽게 그렇죠. 이미 뭐 번식을 생각하고 입문을 하시고 처음에 입문할 때부터 마니아로서 이게 동물을 어떤 키워봐야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로 입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어디서 봤다. 근데 이걸로 좀 누가 돈을 이렇게 번다고 한다. 물론 저도 여기에 빠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걸로 먹고 사는 놈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런 분들만 있으니 솔직한 마음은 조금 한편으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쉽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쉽게 그리고 브리딩 한다고 브리더 타이틀이 저는 너무 쉽게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저는 이제 옛날에 홍콩 갔을 때 홍콩 사람들이 놀란 게 홍콩 친구가 아니 한국이 무슨 랩타일 그렇게 브리더들이 많냐. 사실 근데 브리더라고 하기 조금 그렇죠. 브리더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리더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개량을 하고 자기의 라인을 하고 저는 최소한 그래도 10년 이상은 그 개체를 키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솔직히 볼파랑 콘 한종, 뭐 킹 요 세 가지밖에 10년을 넘게 키운 게 없긴 하지만 지금의 현 시점은 너무 빨라요. 지금은 너무 빠르고 입문하고 번식 한번 몇 번 하고 개체 팍 늘리고 그렇죠. 렉스 한번 쫙 사고 렉스 한번 이제 한 5동 6동 사고 이제 사육방 차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타이틀 다는 거죠. 무슨 랩타일 샵하고 우리가 막 욕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나쁘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상업화가 되고 대중화가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만 남으면 그렇죠.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시장이. 저도 여기까지 와서 뭐 먹고 사는 데만큼 버는데 진짜 10년을 박았거든요.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아니고 좀 너무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동물 키울 때 저도 거기에 오염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정말 좋은 손님들이 오세요. 어떤 손님들이 좋은 손님인가요? 사랑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 뱀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이런 애들 못 봤다. 번식 얘기를 안 해요. 그쵸. 네. 분명 저한테 많은 개체를 그 이후에 데려가셨는데 번식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솔직히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좀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뭐냐면 혹시 성체 안 빼세요?
네. 바로 브리딩을 하고 싶은 네. 거죠. 바로. 제가 그럼 답변을 PR을 해요. 자, 첫 번째 요소가 그런 건데, 새끼를 키워보고 새끼 때부터 시작한 사람이랑 바로 성체 사서 뽑는 사람이랑 누가 더 이 생물을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새끼 때부터 정성껏 키워서 성체를 만들어서 그 바탕이 다져진 사람이 훨씬 더 잘 키울 거 아니에요. 그쵸. 정성이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성체를 데려다 놓으면 바로 새끼를 낳아서 또 새끼를 키워볼 수도 있는 거잖아. 성체도 키우고 새끼도 키우고.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거는 또 반대 팩트인 부분인데, 그런 분들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의 경쟁자 이런 걸 양산하자, 뭐 이걸 반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근데 이제 그 새끼를 키워보려는 그런 것보다는 네. 아예 이거를 돈으로만 하는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큰 거 키우고 싶어 이러면 대형종을 키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새끼 언제 키워? 바로 성체 사서. 그렇지. 이거죠. 이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논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아니요. 누구나 이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던 거일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솔직히 여러 브리더 분들이나 샵 오너 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파충류 시장 자체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10년, 20년이 긴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뭐 훨씬 더 큰 시장들도 많고. 근데 특히 우리나라로만 생각했을 때도 그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시장이 상업적으로는 커진 만큼 이 동물의 윤리적이나 어떤 뭐 그런 우리 인간이 동물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다루는 영상들도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커졌고. 그쵸.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그냥 딱 간단한 예가, 제가 모샵에 갔어요. 모샵에. 모샵. 이제 모샵이라는 상호는 이제 아무도 못 쓰시죠. 네, 모샵을 갔는데, 사장님 이거 뭐예요? 그랬는데, 네. 모르세요. 그게 뭔지, 동물이 뭔지. 네. 이거 뭐였지? 이거 그때 가져올 때 이거 기억나네요. 잠시만요. 봐야 되는구나. 네. 이게 얼마였는지 봐야 되고. 이게 뭐? 그 사장님은 저랑 그래도 친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제가 전화 한 통 드리면 되긴 하지만 근데 왜냐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뭐.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는 좀. 그쵸, 본인이 분양하는 개체가 네. 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나, 공부도 하고. 최소한 진짜. 그쵸, 샵 오너로서 어떻게 보면 그쵸, 파충류 좀 좋은 거를 지적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파충류 샵 사장님들께서도 파충류들을 판매하시기 위해서 그냥 가격만 알고 이 가격 그 사이 마진만 남기기 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 개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키워야 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지고 오셔야 분양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보를 그 새로운 입양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샵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더 큰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쵸, 방법이죠. 네, 내가 이 생물을 100%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서 네. 이 동물에 대한 이해까지 시켜줄 수 있다면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아무래도 근데 고객분들도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이게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정보를 너무 쉽게 얻기 때문에 그래서 더 브리더를 찾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샵 오너한테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전문 브리더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직접 브리딩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생물을 구매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걔네 그 브리더한테 사는 게 싸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을 저한테 했던 샵 사장님도 계세요. 요새 뭐 안 나가. 어차피 그거 번식하는 애들한테 사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거는 전문적인 게 당신이 안 되니까잖아요. 능력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장님은 사업자도 다 있고 여기 이제 어떤 공간을 갖추고, 솔직히 이건 샵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 가지 뭐 갖춰두고 여기에도 이제 비용이 나가는 게 매달 고정적으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생물을 분양을 하시기 때문에 생물을 뭐 아주 가격을 파괴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브리더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 좀 소위 말하는 그냥 너무 쉽게 접근하는 브리더가 많아지니까 집에서 그냥 키우고 개인 분양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솔직히 샵을 운영하려면 뭐죠? 샵에 그 월세 나가고 뭐 전기 나가고 뭐 나가고 뭐 그런 거를 충당하면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막 싼 마이로 가격을 빼버리니까 샵 사장들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게 결국은 그게 이 전체적인 시장을 죽이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또 측면에서는. 네, 그거는 뭐 사실이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이게 많은 진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네. 주제인데, 개인 분양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개인 분양이라는 단어보다 개인 분양 이제 진짜 애지중지 키우던 걸 분양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개인 브리더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그 홍콩에 있는 친구처럼 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 중에 일본 분도 계시거든요. 아... 한국말을 하시는 예, 예. 일본 분이신데 예. 어우 한국엔 왜 이렇게 개코 브리더가 많냐. 그러니까 맞아. 네. 뭐만 하면 개코고. 아 죄송해요. 이렇게 죄송한 얘기. 아니요 네, 그럴 수도 우리가 있으니까. 나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개코 네. 브리더가 많다고. 많은데 웹툰이 많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냐고. 응. 그러니까 사실 파사모 언급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파사모라는 커뮤니티는 카페. 네, 매니아들을 위한 커뮤니티였잖아요. 처음에는. 아, 처음 시작은 그렇잖아요. 파충류를 사랑하는 모임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정확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터 정말, 역할. 네, 파충류를 사고 파는 모임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중고나라랑 헷갈려요. 그럼 자동차도 올라와서 아,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게 좀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해외는 자기 이름으로 활동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무슨 닉네임도 쓰지만 보통 이름이에요. 본명? 본명.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커뮤니티는 무슨 랩타일, 무슨 띵띵. 네네. 띵띵.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빡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스네이크 시티라는 걸 영어로 적어놨죠. 근데 그것도 조금 네 그랬어요. 아니 제일 웃긴 게 뱀을 번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스네이크 브리더라는 아이디를 쓰고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개인의 자유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아는 것도 이제 그렇게 너무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그게 가벼워지고 그게 가벼워지다 보면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저도 사실 이렇게 막 뱀 브리더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얘기를 또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상업적인 접근? 상업적인 접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상업적인 접근이고 그런 분들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 너무 안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꾸 생물을 브리딩해서 네.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동물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이게 오래 키우다 보니까 네네. 많이 만났잖아요, 사람들을. 사람을 보면 아는구나. 딱 관상. 눈이 생겨. 이 사람은 이거 이제 분양할 사람인지 네. 되팔렘인지. 가려져요, 이게 얘기할 때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거죠, 이런 부분도.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사회 자체가 이게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럼요. 결국은 이게 시장이 지금 커진다고. 왜 괜히 밖에서 보면 소문들이 많아요. 이쪽이 뭐 레드오션이니 뭐 블루오션이 막 이제 지금 뜨는 시장이고 이거 뭐 누가 CSST가 4개 팔아서 뭐 얼마를 벌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은 실상은 몰라.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서 그런 소문만 듣고 막 나도 그러면 해볼까 해가지고 막 들어오더라고. 너무 쉽게. 제 통장 잔고를 여기서 공개해야 안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샵 사장님이랑 연락하는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촬영을 많이 다니니까 여기저기.
그런데 이제 사장님들이랑 많이 얘기해보고 그러면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샵 그 운영하는 것 자체도 너무 고생이고 생물이라는 게 그렇잖아. 너무 진짜 쉽게 죽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또 소매샵에서 그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진상 고객이 너무 많고 저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파충류 샵을 소매한다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만큼 남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지금 잘 나가는 샵들이 있긴 있는데 우선 뭐 다 아는 그런 샵들이 있어요. 엄청 매출 잘 나오고 그 정도 뿐이라는 거. 그 정도까지 되는 샵이 거의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일단 기업화는 안 돼요. 이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회사가 생기긴 힘들어요. 이 시장에. 네. 어떤 회사가 있고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은 진짜 대기업이라는 게 중소기업이라는 게 최소한 생겨야 되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에 있는 파충류 솔직히 말하면 100억? 100억만 있으면 우리나라 힘들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죠. 제가 100억이 있지는 않은데 저는 굉장히 힘들고 하루에 2,000원 이상 안 쓰려고 하는데 100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기업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만 즉슨 그닥 큰 시장이 아니에요. 맞아. 생각보다. 네, 그닥 큰 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이 작은 시장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올려가려면 바탕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강아지 고양이 시장이랑 자꾸 비교해요.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수족관한테도 안 되죠. 왜냐하면 강아지 고양이는 사람들이 번식하려고 키우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팩트잖아요. 예, 맞아요. 다 이뻐서 키우는 거고 나의 반려로 키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크기 때문에 애완용품도 많이 팔리고 맞습니다. 미용사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생기는 건데 오히려 그러면 지금 사장님 얘기는 그런 마니아다운 마니아가 많아져야 시장이 커진다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렇죠. 사람들보다. 사실 왜냐면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상업적으로 이거를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시장도 커진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근데 맞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또 솔직히 얘기하자면 얘기해 주셨으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시장이 커진 거예요. 저 때는 제가 입문했을 때는 파충류 카페 지금 보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꺼내면 보잖아요. 네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컴퓨터 켜고 앉아서 봤어요. 그래야 거기 있는 매니아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하려 해도 컴퓨터 앞으로 가서 찾아서 검색을 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샵이 있는지 없는지. 핸드폰이 아니고. 네. 지금 핸드폰 파충류 샵 치면 전국에 있는 파충류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문자들도 많이 생긴 거고 상업적인 것도 많이 생긴 건데 그 바탕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커진 거예요. 맞아요. 상업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도움은 됐죠. 근데 제 생각은 시간 때문에 커진 거예요. 왜냐면 파충류는 잘 안 죽잖아요. 수명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살았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파충류들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레 그 친구들이 유명해지고 시장이 커진 거지 이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자연적으로 그냥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시장이냐 혹은 너무 몸만 큰 시장이 아니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장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성숙한 시장은 아니죠. 성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쪽에서 유튜버로 활동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들어와서 이제 너무 어떤 외부의 다른 분야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 수준 자체가 조금 낮다 그래야 되죠. 네네네. 돈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보여요. 솔직히 그냥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이면 음식점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절대 이 음식점은 성공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운영을 하는 그런 파충류 샵들이 많고 또 그럼에도 그런 파충류 샵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고 저는 뭐 개인 거래도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A샵이 있고 B샵이 있을 때 A샵이 막 생물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고 뭐 샵도 깨끗하고 생물들도 건강하고 근데 B샵은 심지어 뭐 자기 집에서 가까이 있어 A샵이 근데 B샵은 엄청 지저분하고 생물이 막 죽어가고 관리도 안 하고 상태도 안 좋고 그 집에서도 멀어 근데 고객이
A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가격이 더 싸. 근데 대신 B가 가격이 더 싸면 이 고객이 A가 아니고 B를 이용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 우리 파충류판에 있는 고객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매니아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생물의 어떤 관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생물 키우고 나서 그 향후 그 업체와 계속 연락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생물이 저렴하면 거기서 사는 거. 그래서 개인 분양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 파사모에서도 그렇고 파사모 자체가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장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너무 그런 무분별한 저렴한 개체들의 입양 그 후속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싼 맛으로 생물을 샀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투자하지 않는 만큼 생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얘기 정리 잘 해주셨는데 그냥 그 성숙한 마인드라는 거잖아요. 입양자와 분양자 모두에. 네,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이에요. 네. 네,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인데 제가 그 손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처음 입문을 하실 때 제가 용품을 안 해요.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도 지금 용품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생물에 집중하기 위해서고 그분은 그걸 먼저 아셨더라고요. 저를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서 뱀을 사야겠다. 그리고 렉사를 먼저 사셨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신선했거든요. 렉사를 먼저 사시고 다른 데서? 네, 저는 렉을 안 하니까 그 세팅을 심지어 제가 혹시 전원도 켜두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네, 온도랑 물그릇이랑 다 해놓고 와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런 손님을 만났었고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생물만 먼저 딱 갖고 한 게 오는 게 아니고 아니라 다 준비하고 저희 샵도 검색도 해보고 여긴 용품을 안 파시는 곳이구나 비교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천에서 오세요. 그분은 그러네요. 생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매니아틱한 거예요. 정말 제가 아끼던 홀드백 했던 애들도 다 드리고 싶고 네네. 심지어 선물로 몇 마리 또 드렸고 제가 샵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저보다 더 잘 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죠. 제 입장에서도. 물론 저도 뭐 이야기하는 거는 뭐 많이 상업적인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도 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요. 이건 당연한 건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논피더라고 해서 밥을 안 먹는 애들 있어요. 죽어라고 태어나서. 그러면 제가 그때 좀 반성했던 게 얘를 살리려고 밥을 억지로라도 막 먹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 살리면 그래도 3만 원은 버는데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이런 영상 찍으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속마음을 얘기한 건데 그래도 얘 살리면 내가 3만 원 버니까 그래도 먹어라 좀 해서 살리긴 살렸죠. 생물을 그렇죠. 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마리수와 이 배경을 저도 감투처럼 쓴 거죠. 저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적인 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경제적인 가치가 정말 커다랗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그 예시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건 보는 거지만 볼 수는 있지만 생물 자체도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거죠. 최소한 생물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그런 환경에서 또 번식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또 경제활동도 하시고 그걸로 또 생물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태도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얘기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이제 번식이라는 것 중에 좀 파충류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브리딩이라고 하는 거죠. 인브리딩 한번 얘기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근친교배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 개체와 태어난 개체를 혈통을 유지시키기 위해 혹은 더 이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 인브리딩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솔직히
기준은 애매해요. 기준은 모호하지만 왜 이걸 매니아들까지도 하고 있나?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랬을 때 생물한테도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죠. 유전병 같은 게 생기고.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뭐냐면 솔직히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외형적인 거잖아요. 아, 그 안에는 어떤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실만 놓고 보면 인브리딩 근친교배 시키는 개체들이랑 아예 안 한 개체들이랑 건강한 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근데 많이 증명이 된 부분이고. 그건 증명이 됐죠, 무조건. 뭐 강아지만 해도. 그렇죠. 그 퍼그 이런 것도 사실 그게 네. 그 결과물이라 그러잖아요. 불독도 인간이.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귀여워 보이는 어떤 사람한테 원하는 취향에 맞추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개량을 하고. 근데 좀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 그런 강아지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얘기 안 하면서 파충류 키우는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진짜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인브리딩 얘기를 먼저. 인브리딩 먼저요. 네. 그래서 굳이 진짜 아니 취미로 하시는 분들까지도 저는 파사모라는 곳 눈팅도 많이 하고 샵 사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눈팅이라는 걸 진짜 많이 하는데 그거 너무 대놓고 써요. 아, 인브리딩 했다고? 네. 그래요? 네. 인브리딩으로 고정시킨 개체입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도 그랬어요? 2세까지 건너갔습니다. 뭐. 아, 그랬구나. 그런 글들을 봤는데 이게 와 그래서 더 이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자기 깎아먹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브리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견해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레오파드 개코를 키워봤지만 그 이니그마 이런 것도 유전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기면 그 이니그마 증상만 봐도 애가 막 제대로 빙글빙글 돌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레오파드 개코 자체를 이거 궁극적으로는 나는 다 안 기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또 그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 이쁜 개체를 보기 위해서는 또 그거를 안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런 이니그마가 뭐 있어야 뭐가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틱테일이나 이런 다른 종들을 하기도 하고. 저도 자폭이에요, 이 얘기하면. 왜냐면 제가 브리딩하는 볼파이톤 중에 스파이더라고 하는 친구들은 네네. 워블이라고 하는 이제 머리를 제대로 못 가누는 장애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모프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 모프 때문에 이쁜 모프를 만들 수 있고 이쁜 콤보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하면 진짜 자폭이고 저도 제 살 깎아먹긴데 적어도 그렇다고 한들 인브리딩은 안 하거든요. 최대한 그래도 네, 최대한 나갔다 올 수 있는 거면 나갔다 오니까 여기서 나갔다 온다는 거는 한 세대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한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니 인브리딩이라는 게 사실 또 브리더들 입장에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을 만든다든지 뭐 더 독특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로 한 모프고 행위인데 그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는 인브리딩 자체를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해해요. 저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대중적으로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권하거나 하지는 말자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커가는 시장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사실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을 던질 자격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를 지은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 저도 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제가 인브리딩을 했다기보다 그냥 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개든 고양이든 뭐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거는 아주 욕할 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고 각자만의 어떤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행위를 어떤 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 준비한 거고요.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는 거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더 좋은 동물을 브리딩하는 거에 그렇죠.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그리고 네, 우리 파충류 양서류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가는 만큼 네. 상업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논의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는 점차 많아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확실히 있어요. 컬렉션 욕구. 네. 뱀이나 이 도마뱀이나 타란툴라나 절지류나 뭐 네네네. 이 친구들이 콜렉팅 욕구가 강해요. 있죠. 강해요. 맞아요. 정말 왜냐면 강하고.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다양하고. 색깔 분명 같은 콘스네이크지만 100여 가지가 넘는 노프가 존재하니까 처음 입양한 친구도 있지만 또 새로운 친구도 이뻐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컬렉션이 되다 보니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렉사육장이란 게 한국에 퍼졌죠, 많이 지금은. 렉사육장 시스템 그렇죠. 그 서랍식으로 네. 사육을 하는 거죠, 생물을. 저희 그것도 말이 매장도 많잖아요. 근데 말이 많은데 솔직히 이게 또 한몫했다 봐요. 이 파충류 문화 네. 양을 발전시키는데 파충류 시장을 키우는데 시장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가정집에서 파충류 한 마리를 키우려는데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했다면 뒤에 보이시는 이 호맥스 사육장처럼 그쵸. 이거 한 마리를 레오파드 개코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였으면 힘들었겠죠. 못 키웠죠. 근데 렉 사육장에서 훨씬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거 동물학대다 이렇게 좁은 데서 이게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사실 공격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와 한번 붙었죠. 저도 한번 이제 붙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팩트는 그거예요. 강아지 고양이의 비율을 못해요. 강아지 고양이 농장이나 브리딩을 하는 곳들은 예.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도 있고 네네. 비윤리적으로 뭐 정액을 채취해서 암컷한테 억지로 삽입을 해서 브리딩을 하고 비윤리적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제어의 그냥 방어책이었던 건데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건데 파충류는 최상위 때 번식해요. 그렇죠. 상태가 건강 상태가 뭐 제대로 먹이 공급도 돼야 되고 네. 영양소도 비축을 해야 되고 그 칼슘이 없으면은 레게들도 뭐 알이 흐물흐물하게 나오듯이 예. 정말 최상위 환경일 때만 그런 게 갖춰져서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랑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뭐 렉사나 이런 데 가둬놓고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만큼 동물을 완벽한 환경을 유지해주기가 힘들어요. 온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조그맣 닭장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생물들한테 이게 결코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문제가 되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뱀들이 볼파이톤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게 볼파이톤이잖아요. 네. 저는 얘네가 야생에서 과연 돌아다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천적이 많고 그쵸. 이 몸뚱아리도 느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을 무릅쓰는 위험한 거죠. 애들이요. 내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제 번식을 생각엔 하기 위해서 그냥 제 다른 포유류가 파놓은 땅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짝을 사육장 기다리면서. 안에서도 엄청 활발하게 돌아다니질 않아요. 거의 먹이 먹고는 가만히 한 3일 있어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땅 밖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한테 오히려 맞는 거? 전 렉사한테 무조건. 근데 사실 왜냐면은 렉 시스템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이 부분은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게 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렉 시스템 안에서 생물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비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막 넓은 공간에서 키우고 싶고 그거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사육자 입장에서 막 자기가 더 보고 싶고 이거를 근데 그 동물 입장에서 그게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시선이나 그렇죠. 피할 데도 없고 안락함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동물이. 그래서 저는 렉사육장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사이테스 서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우리 사장님도 뱀을 하시니까 뱀은 거의 전종이 사이테스종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 양도 양수 이런 게 굉장히 좀 피곤하고 CB 개체들 그러니까 이제 사육상에서 번식된 개체들에 대해서도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법이 제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요소가 네. 사이테스 가입국 중에 개인한테까지 양도 양수를 부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대한민국밖에 없구나. 네, 짱. 대한민국 짱인데. 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만든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죠. 만든 건 악의적으로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원칙은 원래 목적은 밀수 방지 및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려고 했던 건데 환경청 입장에서도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나쁜 요소들을.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커져버렸죠. 너무 커졌죠. 너무 커지고. 그래서 저도 들으니까 환경청을 우리가 약간 환경청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환경청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 네. 말단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한다고 들었어요. 그 서류 때문에. 그러니까 말단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법은 다른 분들이 만드셨죠. 그렇죠. 법 제정하는 분들은 뭐 어떤 다른 뭐 분들이 수의사나 만드셨고, 뭐 어디 곤충 박사나.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는 분들의 양도 양수나 저의 서류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은 네. 그냥 공무원 시험을 보시고 이렇게 채용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동물에 대해 모르시고 좀 너무 많은 일처리를 하고 계세요, 솔직히. 아... 네. 저희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전라북도에서는 양도 양수 1등이거든요. 그렇겠죠.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적,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적지는 않은데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저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 개예요. 그렇죠. 몇십 개고 그 파충류뿐만 아니라 포유류 뭐 제가 듣기로는 맞아요. 그 조류까지도 산호 있죠, 산호. 네. 산호가 사이테스래요. 그래서 그 산호 포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이테스 등록을 해야 된다고. 네. 야.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만 하루에 제가 들은 바로는 진짜 몇십에서 몇백 개까지 양도양수가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이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아직 그걸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거는 전부 그분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던지 아니면 정말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사실 이제 파충류 양수류 시장도 커지고 뭐 다른 어쨌든 다양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환경청에서도 이거를 좀 어떻게 다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는 뭐 이 영상을 고위 관계자분들께서 네. 보실 확률이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많지는 않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보신다면 간곡히 요청드리는 거는 인력을 더 많이 보충하든지 예.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지금 악용되고 있어요. 많은 밀수업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거를 네. 그쵸, 맞아요.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생물 세탁하고 그렇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네. 예. 그래서 악용될 수도 있고 좀 좋은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더 말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는. 그리고 아니 그 직원들은 무슨 죄고 또 그 죄지. 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사이테스 한번 그 양수 신청 때문에 뭐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샵 사장님들도 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비효율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조금 수정이 언젠가는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환경청 보고 있다면 네. 장관님 장관님 환경부에서 봐야 되나 이거? 부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네. 청에서는 이제 그냥 각 지역 청이니까 그러네요. 지역에서 바뀌긴 힘들고. 네, 그래. 지금까지 우리 스네이크시티 사장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 해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주제 넘은 얘기였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 괜히 우리 이런 대화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정말 악감정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쵸. 그냥 우리 뭐 객관적인 시선에서 조금 더 우리 파충류 양서류 시장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화 나눠봤고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 이제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없어요. 해본 적이 거의 처음인데 네네. 많은 분들이 보실 건데 정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갑자기 우리 너무 네. 쭈그라드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우리 스시 사장님의 시장으로 다양한 좀 매니아분들 또 이 샵 오너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는 콘텐츠들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왜냐면 사람마다 또 견해가 다를 수 있긴 하니까요. 그렇죠. 뭐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까지 스네이크 시티에서 우리 빠쿤 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